안녕하세요. 산문선생 신국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갑오징어 낚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떡하라고요? 그렇죠. 낼름낼름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갑오징어 낚시할 때 질문이 좀 들어왔다고 댓글에 네가 산문선생 당신이 갑오징어 쭈꾸미로 150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150을 샀는데 지금 갑자기 또 왜 165 얘기를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피스, 오스카, 메탈스테가 150이 있고요, 165가 있고 200이 있어요. 다 길이 있죠. 200은 2m였죠. 그럼 그때는 갑오징어 쭈꾸미 한 치용은 이 낚싯대가 메탈스테가 맞아요. 150은 휨새가, 이 초리대 휨새가 이건 8대2입니다. 8대2. 이건 8대2. 휘는 부분이 2라는 거죠. 그 다음에 165는 한 7대3 정도 나와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이거는 그날의 조류, 그죠? 날씨, 이런 영향에 따라서 저는 150도 쓰고 165도 써요. 제가 내일 모레 화요일날 모천항에서 갑오징어 낚시를 할 텐데 그때는 요거 150을 쓰고 갑오징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150 갑오징어 낚시하셔도 됩니다. 훌륭합니다, 아주. 근데 165는 또 왜 얘기했냐? 이 휨새에 따라서 얘기했는데 휨새가 날씨에 따라 조류 물세기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져요. 대답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 질문. 당신이 쇼크리더 채비는 간결하고 간단한 게 좋은데 왜 쇼크리더를 3m를 이렇게 줬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는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쭈꾸미나 갑오징어는 원줄에다 바로 매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간단하고 좋지요. 그런데 딱 이유는 하나예요. 왜 두 발 나일론 줄을 썼냐? 그거는 원줄이 뭐로 돼 있어요? 그렇죠. 합사로 돼 있지. 나일론 줄하고 합사하고 애기가 어떤 게 잘 꼬일까요? 잘 안 꼬이긴 하는데 그래도 잘 꼬이는 거는 합사가 잘 꼬이잖아요. 전 그게 싫어서 두 발 3m 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3m 줬냐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럼 중간에 끊어지면 또 쇼크리더 매기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또 나일론 줄에 묶으려고 3m 준 거예요. 6m 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쇼크리더를 주는 이유는 다른 어종은 고기가 딱 하고 차고 나갔을 때 합사는 인장력이 없어요. 나일론 줄은 늘어나는 역이 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복잡해. 근데 그래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갑오징어는 뭐 늘어나는 성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요. 합사보다 애기가 줄꼬임이 덜해서 그걸 쓰는 겁니다. 3m도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갑오징어 낚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일 처음 제가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단차 얘기를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단차가 뭐냐면 그냥 이걸 그냥 봉돌이라고 생각할게요. 봉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원줄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일론 줄이든 합사든 상관없어요. 쭉 있어서 애기가 딱 꼽히는 애기 매듭 부분, 애기는 여기다 매듭이 되면 이렇게 축축 늘어져 있겠죠. 애기 묶는 부분하고 봉돌하고 차이를 단차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전문편에 뭐라 그랬냐면 사람의 한 손은 20cm, 한 뼘은 제 몸은 배에서 항상 자니까 자기 한 뼘이 몇 cm인지 기억하면 참 좋아요. 저는 20cm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15cm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고 한 뼘 20cm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봉돌하고 애기에 딱 묶는 지점이 20cm인 거예요. 그럼 애기가 보통 몇 cm? 6, 7, 8, 9죠. 7cm에서 8cm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애기 길이는. 그러면 이게 20cm잖아요. 그럼 꺾여지면 이 애기 바늘 떨어지는 데하고 얘하고는 10cm 차이가 나겠죠. 12cm나.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20cm가 차이 나요. 왜? 애기는 쳐져 있는 게 아니고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옆으로 쓰니까 달랑달랑 액션을 주죠. 그러니까 20cm 차이가 나요. 그런데 사실은 갑오징어 낚시 단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게 들어가면 이걸로 하루도 끌 수 있어요. 봉돌하고 애기의 단차가 10cm 정도 되면요, 그죠?
7cm 되면 봉돌하고 바늘 길이가 같겠지요. 10cm 되면 애기보다 살짝 봉돌보다 애기 바늘이 살짝 위에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갑오징어 낚시를 할 때 보니까 봉돌에 애기 바늘이 여기 끝에 살짝 걸리게 이렇게 해요. 그럼 단차를 한 7cm, 6cm, 7cm, 8cm를 뒀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저도 그렇게 쓸 때가 있어요. 좀 깊게 들어갈게요. 왜? 이거는 초급자보다 좀 더 위니까. 여밭이 아주 복잡할 때 전 단차를 조금 둬요. 근데 여밭이 좀 편할 때 단차를 좀 높이 둬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변화를 줘요. 이런 거 좀 복잡해요. 복잡하지.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 배에서 내 주위에서 좀 잘 낚는 사람, 그걸 채비를 봐요. 그럼 저 사람이 단차를 얼만큼 줬는지 눈에 보여요. 그거를 쫓아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럴 때는 단차를 좁게 준다, 한 뼘을 준다, 이럴 때는 반 뼘을 준다, 이렇게 좀 몸서 인지를 해야 돼요. 낚시는 경험치예요. 경험치가 잘 낚는 사람은 운빨이 좋아서 잘 낚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채비를 봐서 그대로 쫓아하는 거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내가 단차를 얼만큼 줄지 나중에 스스로 알게 되겠죠. 또 한 가지, 잘 나오는 애기 색깔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침에 다르고 새벽에 다르고 낮에 다르고 맑을 때 다르고 다 틀려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추장 기본 썼다가 잘 나온 사람 있어, 그럼 나랑 똑같아, 그럼 계속 하시면 되고, 좀 다른데 빨간색을 썼는데 파란색을 쓰는데 이걸 쫓아하시는 거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 좀 좋은 조각 보장을 받고, 바닥이 여밭이 까끌까끌해, 많이 심해, 그럴 때는 단차를 조금 주고요. 보통 때는 한 뼘을 주시면 좋아요. 단차 이해하셨죠? 단차 근데 모르겠어요. 15cm에서 20cm 기준으로 가면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여밭이 꺼끌꺼끌해도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분위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낚시를 처음에 시작하고 초보자 있을 때는 한 사람 말만 들어요. 그게 유튜버가 됐던 내가 아는 사람 낚시를 배울 때도 한 사람 얘기를, 내가 기초가 좀 다져지기 전까지는 한 사람 얘기를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아요. 결국은 유튜버도 이 유튜버 B, C, D 다 있는데 이분들이 말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 같은 얘기예요. 하지만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이 사람들 얘기가 헷갈리게 들려요. 내 친구도 A, B, C, D가 있어요. 이 사람들 얘기를 한꺼번에 다 머릿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복잡해져 괜히. 이 사람 내용은 같지만 이 사람 얘기하는 방법이 다르고 이 사람 얘기하는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복잡해져. 처음에 어느 정도 알 때까지는 한 사람 얘기를 쭉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쭈꾸미 낚시, 문어 낚시, 갑오징어 낚시. 여기서 공통된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문어 낚시 때 말씀드렸고, 갑오징어 낚시 때 이 1편에도 말씀드렸고, 쭈꾸미 낚시 때는 너무 많이 얘기해요. 무슨 얘기 했어요? 무게감 얘기했잖아요. 무게감. 내가 갑오징어 낚시할 때 제 팔을 대면서 이렇게 턱 하는 느낌이 온다 그랬죠. 사람으로 좀 비유를 할게요. 어린아이가 조심성이 많을까요? 어른이 많을까요? 당연히 어른이 많죠. 갑오징어도 사이즈가 큰 게 조심성이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입질이 툭툭 세게 오는 거는 좀 작은 사이즈의 갑오징어가 입질을 막 성급하게 올 때가 많아요. 큰 것들도 그럴 수가 있는데 작은 것들이 대충 많더라고요. 툭툭툭툭 오는 게. 큰 것들은 조심스럽게 쓱 얻는 입질이 좀 많이 있어요. 쓱 얻는 건 뭐야? 무게감이잖아요. 쓱 얻는 건 무게감이야. 이 무게감이 갑오징어에서도 똑같이 이어져요. 내가 바닥을 찍고 콩콩콩콩 찍고 와요. 이전 무게하고 다르면 들고 감는다예요. 무게감은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이 두 종류 낚시에서는 무게감 버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콩콩콩 찍었는데 툭 하는 느낌 왔어. 들고 감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 근데 콩콩 들었는데 이전 무게하고 방금 무게하고 달라. 그럼 숨도 쉬지 말고 하나도 쉬지 말고 바로 들어서 감는다예요. 정말 쉬워요. 정말. 무게감 차이인 거예요. 쭈꾸미, 문어, 갑오징어 역시. 그러다가 입질이 턱 하고 올 때는 뭐 두말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 저는 이런 말을 해요. 문어 할 땐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요즘 계절에는 먹는 만큼 자라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요.
쭈꾸미도 하루가 다르게 커져 있고 갑오징어도 하루가 다르게 커져 있어요. 문어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내보낼 때는 좀 작다고 표현했잖아요. 이제 벌써 커졌어요. 쭈꾸미, 갑오징어 정말 빨리 자라요. 갑오징어가 10월 초? 둘째? 이럴 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많이 이제 커져 있어요. 가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그 무게감 얘기를 했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좋네요. 좋습니다. 봉돌, 버린 봉돌은 이 옆에, 뒤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가지 않을 정도의 제일 작은 호스를 사용하시라. 중요한 얘기예요. 봉돌이 작으면 작을수록 입질을 잘 받을 수가 있는데 예민하게 싹 무게감 얻는 것까지 느껴지겠죠. 무게감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쓸데없이 봉돌을 뭐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막 어이없다는 거는 뭐냐면 계속 제 옆에 이 옆 사람 걸리면서까지 봉돌을 낮게 달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주위에서 욕도 먹겠지만 낚시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 봉돌을 바닥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낮은 호수예요. 무조건 낮은 호수가 아니고 이런 봉돌을 사용하시고 내가 봉돌의 무게를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의 무게를 사용하시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오늘 좀 제대로 된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물때는 뭐가 있어요? 그죠? 조금이 있고요. 사리가 있죠. 조금 뭐라 그랬어요? 물이 덜 갈 때. 사리는 물이 빨리 갈 때입니다. 그런데 물이 덜 가는 조금 때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쭈꾸미 할 때 캐스팅 얘기를 했어요. 그죠? 갑오징어도 배 전체에서 지금 조항이 별로 없어. 이렇게 봐도 별로 조항이 있고 이쪽 봐도 조항이 없는 것 같아. 그때는 봉돌을 조금 떼게 하는 거예요. 날리세요. 날리고 딱 바닥에 가라앉았잖아요. 잡고 그렇지 뭐 눌렀던 거 잡을 거 아니에요. 잡고 긴장된 상태죠. 그럼 어차피 배가 가니까 다다다다 끌릴 거예요. 그럴 때 살짝 들어요. 들면서 바닥을 긁으면서 오는 거예요. 뛰어서 오는 게 아니고 살짝 들어서 당겨요. 다다다다다다다 그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스테이. 내가 셋을 쉬던 다섯을 쉬던 열을 쉬던 그건 10초 기다리란 얘기예요. 다섯을 쉬면 5초를 기다리란 얘기고 그리고 다시 낚싯대를 내리면서 중요합니다. 내리면서 릴링을 하죠. 그 속도에 맞춰서 원줄 긴장을 계속 유지시키게 쭉 낚싯대가 숙여졌죠? 그럼 다시 천천히 끌어요. 바닥을 읽는다 그래요. 우리는 읽는다. 쭉 읽었어요. 콩콩콩 찍어도 돼요. 살짝 읽었어요. 그러다가 무게감이 턱 실렸어. 그럼 뭐해?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들고 감는다예요. 근데 그게 없이 또 그냥 그대로 따라왔어. 그럼 여기서 기다려. 3을 쉬어도 되고 5를 쉬어도 되고 10을 쉬어요. 그리고 다시 낚싯대를 내릴 때 릴링을 하면서 내리는 거죠. 원줄 긴장시키게 쭉 내려요. 쭉 내려요. 좀 기다렸다가 여기도 하나 둘 셋 쉬었다가 다시 콩콩 찍어도 되고 바닥을 읽으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서 쭉 당겨요. 천천히 쭉 여기까지 당겼어. 그러다 턱 하나 입질 왔어. 그럼 어떻게 들고 감는다예요. 이건 조금 때 캐스팅해서 그리고 내 앞에 막상 왔어요. 이제 계속 입질 와서 내 앞에까지 왔다. 그럴 때도 바로 회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10초나 최소한 30은 쉬고 회수를 하세요. 갑오징어도 쫓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문어도 있고. 그럼 콩콩콩콩 찍다가 바닥에서 30 정도 쉬었을 때 그때는 다시 들어서 회수하고 다시 캐스팅. 이러면 남들보다 좀 조거가 좋을 겁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사리대잖아요. 사리대 물살이 빨라요. 그때는 캐스팅하는 게 아니죠. 날리지 말고 바닥을 그대로 찍었어요. 찍었어. 사리대 물이 빠지죠? 그럼 이게 뭐예요? 크러치라 그랬죠. 뭐 알 필요는 없어. 크러치 누른 상태에서 내렸잖아요. 그럼 이 베일이에요. 베일. 스풀이에요. 스풀에다 엄지손가락을 댔잖아요. 대고 낚싯대를 긴장시켰죠. 원줄에 긴장을 시켰어. 내가 하나 둘 셋을 쉬어도 되고 콩콩콩콩 찍었어. 몇 번 찍으면서 세. 한 5번 콩콩콩 찍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찍었어. 입질이 없어요. 그럼 살짝 낚싯대를 조금 더 많이 들어요. 많이 들고 엄지손가락에 스풀을 띄면서 바닥에 내려요. 그죠? 그럼 뭐가 통 닿는 느낌이 나죠? 그럴 땐 다시 스풀을 엄지손가락에 대요. 그럼 이 봉돌이 낚시줄이 직선에 아니고요. 좀 날려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좀 더 기다려요. 또 콩콩콩 찍는 거예요. 하나 찍거나 살살살살살 이렇게 움직여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거기서 셋을 쉬어도 좋고 다섯 쉬어도 좋고 열을 쉬어도 줘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또 입질이 없어요. 살짝 들어요. 아까부터 더 많이 들어요. 봉돌 들리게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봉돌을 다시 찍으면서 엄지손가락을 들고 숯불에 들고, 그죠? 내려요. 내려서 바닥 닿는 느낌 나면 숯불에 손 대요. 그리고 원줄 긴장시키고 다시 반복. 살짝 콩콩콩 찍어도 되고요. 살짝 아주. 그 다음에 그냥 끌고 가도 돼요. 갑오징어도 끌고 가도 돼요. 끌고 가요. 한 5쉬었어요. 또 입질 없어요. 다시 들어요. 그쵸? 들었죠? 그 다음에 내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숯불에서 엄지를 떼야죠. 떼면서 내렸어. 콩 닿는 느낌 났어. 숯불 다시 엄지손가락 대요. 긴장되죠? 여기서 끌어도 되고 또 내가 살살살살 콩 찍어요. 이렇게. 그러면 낚싯줄이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한 번 더 늘었을 때는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들면 낚싯줄이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들면 이렇게 되겠죠. 이러다가 너무 많이 날아갔어. 회수 다시. 이러면 남들보다 조과가 좀 좋아요. 제 경우는 분명히 좋았어요. 조금 때 낚시하는 방법, 사리 때 낚시하는 방법, 제가 오늘 얘기할 제 경험상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어렵다? 안 어렵죠? 그쵸? 안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낚시, 선상 낚시는 바닥을 찍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두 종류 낚시 있죠. 문어, 갑오징어, 쭈꾸미는 바닥을 읽는 게 중요해요. 다다다다다 읽는 이런 낚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너무 어려운 거 얘기했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 잘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몇 가지 얘기했죠? 질문 빼고 단차 얘기했죠. 그다음에 툭 하는 거나 무게감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건 기본. 그다음에 세 번째 얘기한 거는 남들 갑오징어 안 나올 때 한번 해보세요. 진짜 효과 있다. 진짜 효과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산문 선생이었습니다.